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 보니까 요거는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외국인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옛날에 나이지리아 국적에 뭐 케냐 국적에 있는 사람이 사람 죽이고 뭐 하는 거죠. 막 이제 글로벌화 되고 세계화 되니까 네. 외국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지는 범죄도 많이 있죠. 그쵸, 좀 있어요. 예. 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보니까요. 제목은 이겁니다. 나도 난민이야. 나 자기 난민이라고? 대전 한복판에서 흉기 휘두른 아프가니스탄 남성이요. 한복판에서요? 예. 우와. 막 휘둘렀어요. 근데 얘 징역 14년 받았습니다. 예, 한국에서 난민 인정이 불허가 됐어요. 불허가. 난민 인정이. 예,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다가 앙심을 품고 아무 이유 없이 노부부를 그냥 막 살해하려고 휘두르고. 또 다른 사람 미수에 그러니까 결국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예. 그 30대인데 아프가니스탄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했는데. 예. 살인 미수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 예. 다행히 이제 그 사망하지 않았으니까. 네. 얘가 저 27일 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 제출했다 하는 얘기는 이제 14년 확정 그냥 됐다 그 소리. 상고 취하했다는 건데. 네. 이거 발생한 거는 작년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봄에 일어났네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예. 60대 이제 여성분이 화단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택가에서. 예. 근데 그냥 다가가지고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어요. 목을요? 예. 와. 그리고 도움을 청하려고 이제 도로변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그 여성을 올라타가지고 계속 그냥 찌른 거예요. 야, 그래도 사는 게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소리 지르니까 이 소리 듣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남편이 쫓아나온 거죠. 남편분 나가야죠. 그래서 남편이 안 막았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남편이 제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남편까지 이제 죽이려고 휘두른 거죠. 남편분한테 칼을 휘두른 거. 많이 다치셨겠네요, 남편분도. 남편분은 지금 안 12주 정도. 여성분은 12주 진단 나왔어요. 예, 여성분은 12주 진단 나왔고 남성분은 좀 덜 다친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나온 거 보니까. 야, 그래도 그냥 깊이까지는 안 들어갔나 보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럴 뻔했네 이거. 그래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이놈이. 예. 그리고 이제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이놈이 인터폰 있잖아요. 그거 발로 걷어차고 그러니까 공용물건 손상죄까지 범한 거죠. 얘가 왜 그런지 대충 가면 잡힌다 이제. 안 갈라는 거예요, 이거. 그죠. 아프가니스탄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도소가 차라리 낫다고 판단하는 거 이거. 가면 총살이니까 사형이니까. 그러니까 난 내 생각에 이거 보내버렸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나도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볼 것도 없이 이거는 안 가려는 의도다. 가면 죽으니까. 이런 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봐야 장기형을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연구해볼 가치 있어요. 이거 난민 관련돼 가지고 이거 참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저 대전교도소에서도 또 사고 쳤다며요. 거기서도 얘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겁니다. 4월 2일 날 새벽에 재소자한테 이제 아마 계속 하루에 6번인가 하죠.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네, 5번인가 6번인가 해요. 그 아마 자기는 계속 하나 봐. 그럼 재수자 입장에 짜증나 잠 안 오고. 그렇죠. 같이 들어가 있는 같이 방이면. 공간에서 물론 뭐 종교 생활이지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재수자가 야, 그 라마단 기도 마쳤으면 잠 좀 자자.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확 변해갖고 흉기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찔렀고 흉기 뺏기니까 또 손으로 반복해서 때렸다는데 이 흉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이거 갈았나 보네. 교도소에서 이거. 갈았을 거예요. 그 이거 교도소에서 이거 흉기를 사용할 정도 되면 교도소에서 관리 잘못한 겁니다. 이거 사람 죽이려고 흉기 들러가지고 2명 다 죽이려고 했다가 넘어온 놈인데 이 놈이 어떻게 흉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고. 이게 진짜 굉장히 교도소 이거 반성해야 돼요. 이거 내가 볼 때. 그럼 얘가 한국으로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교수님? 얘는 대학교 졸업하고 2011년도에 이제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 거기서 3년 동안 통역 업무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트.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초청 장학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에이스네 거기서는.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지금 가면 한국 통역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위해서 내가 통역했기 때문에
나 거기 가면 보복당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난민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이 안 되고 결국 이제 지난해 5월까지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머리도 좋은 놈이 왜 이래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쪽 정부하고 얘기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마 뒤집어졌어도 아프간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미국 기업이나 뭐 미국 군속으로 예를 들어서 미군 통역을 했다던가 그러면 뭐 보복당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그 관계 없잖아요. 가기 싫은 거지.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타당한 이유가 아니니까 법무부에서 답변하지 네. 않았겠죠. 예.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지방 재건팀의 재건 업무에 기여했고 재건 지원 사고 한 거래잖아. 중동적 및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게 어떻게 중동적 우발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안 가려고 한 거예요. 계획적인 겁니다. 이거. 추방 방지 목적이지. 이유 없이 흉기를 가지고 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했고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징역 14년 1심. 1심 판결에 불복해서 검찰도 불복하고 본인도 불복해갖고 항소 제기한 거고요. 그런데 항소심도 우리 당심에서 살펴봐도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정상이었다고 보인다. 정상이었다 보는 거죠. 피고인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됐다고 판단했다. 그냥 그대로 그냥 14년 그냥 선고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저도 그냥 이 기사를 보는 순간요. 네. 볼 것도 없이 안 갈래는 목적이다. 차라리 한국 교도소가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네. 아프가니스탄 물론 그만큼 위협을 느낀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내 생각은 죽이려는 확실한 의도였다면 죽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요놈은 살인 미수까지 계획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어쨌든 외관상 형태는 살인 미수니까. 살인이니까. 요거는 내가 볼 때 의도적인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교수님 이런 경우 추방하면 안 될까요? 추방하면은 얘는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 처해지게 되죠. 그 지사장이 우리나라 국민을 속지주의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우리 자국민을 상대로 범행한 사람은 우리 법에 의해서 그렇죠. 처벌을 하죠. 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그 나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보내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법은 그렇거든요. 우리 이를테면 김복준이가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을 두들겨 패고 왔어요. 이단 엽차기로. 네. 그래서 거기서 걸려가지고 징역을 한 1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추방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와가지고 거기서 얼마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하죠. 그거 차관해서 참조해서 또 다시 처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다시 처벌해서 필리핀에서 그렇게 많이 한다며. 구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구속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이 뭐 나라 형태가 아니니까 하긴 지금 거의 권해 강제 추방한다고 그러면 가면은 뭐 정말 이건 뭐 박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일단은 14년 딱 만약에 만기 출소하면 나오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태워서 바로 날려버리겠네. 그 자동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신문 아니잖아요. 나는 이거 기사 딱 나는 순간에 이거 안 가려는 목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뭐 물론 뭐 우리 예측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뭐 저기 UN 그 엠네스티도 있고 그 가서 좀 나 좀 도와주셔 하고 막 지가 어디 공항에 갇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글쎄 이게 엄한 사람을 갖다 저기 어머니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좀 아이고 시끄만 거죠. 저 화초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새끼가 나타나고 시끄만 놈이 마구 막 그 칼질하고 도망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엎어뜨려놓고 올라타서 막 흉기 휘두르고. 그러니까 얘도 아프간에서 공부 많이 한 놈 같은데 공부한다고 인격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나쁜 놈이에요. 이거 징역 14년인데 14년 이후에 아프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4년 이전에 얘는 추방될 겁니다. 네, 추방시켜야 됩니다. 추방되면 뭐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어찌 처리되건 그거하고는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니까요. 인권이하고 뭐 관계없어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그 아시겠지만 그 모 지역에서
그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세워지잖아요. 허가. 근데 반대하고 난리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제 일부 다른 종교인 분들이 뭐 이제 뭐 삼겹살 구워 드시고 돼지 수육 막 해 드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정말 아니에요.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네, 그 부분은 그 사람들 의지니까. 근데 예. 그 삼겹살 구워 먹고 이제 이슬람이 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예, 아예 그 교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서 일부러 돼지고기 구워 먹는구나. 예. 아, 그런 식의 그건 옳지 않은데.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지역 유지분을 제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대구 강의 갔다 들었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저거는 좀 저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왜 그러면 안 되면 뭐 소송을 하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충돌이 많았대요. 많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교수님 아시겠지만 0.7명 지금 학계 출산율 그거밖에 안 되는 최소 출산국이 출생국이고 또 지금 현재 청년들이 노동력을 상실하는 분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군대까지도 좀 부사관들 다 그만둔다, 소위 ROTC 지원 안 한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 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 국가가 굴러가겠나 저는 그렇게는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요. 이거 여러 가지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떠나서 뭐 저는 뭐 어디 특정 뭐 종교 뭐 이런 거가 관련한데 아니 대한민국은 명백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배척할 수도 없고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모스크죠, 뭐. 모스크. 모스크지, 모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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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사원을 짓는 거를 반대할 명분은 사실 없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또 한편 생각하면 공교롭게도 피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강대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하고 테러를 잦게 하는 분들이 또 그쪽이 많다 보니까 강경파들이 그렇게 절대 다수의 이슬람 그 교리 믿는 사람들 그런 항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에는 그런 게 알려져 있고 저 사람들이 그 모스크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은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출입하면서 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이런 인식도 사실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우려거든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게 반대하는 이유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뭐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일부러 저거 들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돼지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그거는 좀 매너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게 그 교수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증오 범죄나 혐오 범죄는 많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 없는 데이터 통계도 거의 없는 몇 안 되는 나라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다문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민족적 갈등이나 종교적 갈등에 의해서 혐오나 증오 범죄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 30대가 숫자가 그대로 온전히 그래도 기존 세대 같이 60, 70만 명씩 태어나갖고 이게 유지가 되면 되는데 교수님 세대 60년대생 선배님들은 100만 명씩 태어나셔갖고 우리 사회에서 한 40년 동안 노동력 제공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70년대생도 95만 명 정도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하니까 요즘 힘들겠죠. 80년대생은 아시겠지만 60만 명대로 꼬라박아갖고 저희 세도 30명이 쩔거든요. 거기다 지금 저희 자녀 때 지금 대학 간 딸이 2000년대생인데 얘는 다 40만 명대예요 지금. 맞아. 그리고 지금 제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는 30만 명대 이제 뭐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이슬람이니까 싫고 우리보다 피부가 다르니까 싫고 그렇다고 그 이중적이잖아요. 그분들 지금 노동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로 지금 한 40만 명 추정되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없어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빨리 어떤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게 저는 충돌이 좀 많지 않겠냐 싶어요. 어차피 시골 가면요. 많이 보셨죠, 교수님? 거의 거의 다 저쪽 중동 아니면 저기 베트남, 중앙아시아 쪽 말이죠. 뭐 스탄자 들어간 우즈베키스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건 원치 않건 다문화 시대가 온 건 확실히. 당연히 가는 것 같아요. 다문화 시대가 왔다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좀 성숙돼야 돼요. 네. 근데 그건 좀 치졸하지 않나요? 모스크 앞에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행동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치졸하죠. 그런 방법에
대범하게 행동해야지. 그리고 단지 종교가 다르다 해가지고 반대하면 안 되죠.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아니 토속 종교는 우리 저 당군 신앙 믿는 거 그 종교인가요? 그건 종교로 지금 치지 않지만 그렇게 따지면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게. 그렇죠. 네. 그 뭐 예수님은 뭐 저 요번에 그 갈릴리 갔다 오고 그 저 요단강 쪽 갔다 왔습니다만 예수님 그 동네 분이고요. 그 동네 분이죠, 그죠. 또 저 부처님은 저 인도 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알라는 중동 분인가요? 그러면 뭐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종교 관련돼서는 정말 어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네. 대한민국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자, 지혜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아마 그 옆에서 반대하시는 절대 다수의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성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해요 저는. 그 부분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제 순수하게 우리 종교가 아닌데 저게 들어오니까 그 앞에 가서 돼지고기 구워 먹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말 안 됩니다. 고민 좀 하죠. 종교는 저 언급하는 것도 무지 조심해야 돼요. 양비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 모여 앉으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예 요즘에 안 해요. 반드시 싸움나요. 그럼 뭐 요즘엔 중간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 국경을 그냥 마주 두고 그냥 적과 아군만 존재하는 세상. 완충지대가 있으면 전쟁이 안 나는데 그냥 마주 보고 있어요 요즘. 그게 중간 제3지대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중간도 욕 먹어요. 중간만 해도. 근데 그 사람들은 박쥐라고 욕해요. 박쥐라고. 그런데 중간이 있어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건 안 돼요. 중간이 있으니까 싸움이 안 나는 거지.